안녕하십니까, 정서울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민주당의 기만적인 공수처 설치 법안 발의 역사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몇 달 동안 우리 언론들이 이 점을 좀 섬세하게 보도할 거라고 저는 기대를 했었습니다만, 그 누구도 이거에 대해서 지적하는 사람이 없어서 부득이 제가 참다 이 방송을 하게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지루하실 수가 있습니다. 왜? 법 얘기거든요. 이 공수처 설치, 검찰 개혁, 이러한 아젠더는 국민들이 그 단어만 가지고 판단을 하시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 디테일하게 이 공수처 설치 법안이 왜 위헌적이고, 그리고 이게 왜 당파적인 문제고, 그리고 민주당이 이 공수처 법안을 왜 밀어붙이는지에 대한 그 근원적인, 그리고 그 핵심적인 그 혐의점들을 오늘 제 말씀을 들어보면 아마도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공수처 설치에 관련된 논의는, 그리고 그 공수처 설치에 관련된 법안은 1996년도에 참여연대가 제안함으로써 시작되었습니다. 그 제안을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의 전신이죠, 새정치국민회의가 이거를 받아서 발의함으로써 시작되었습니다. 민주당의 전신인 새정치국민회의는 1996년 12월 5일 이 공수처법을 당론 발의합니다. 이 법의 형식은 부패방지법 속에 공수처 설치 조항을 넣는 형식으로 공수처법을 첫 발의합니다. 근데 이 내용이 되게 중요하죠? 이 공수처법은 검찰 개혁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정권에 이들리고 정권을 위한 기구로 전락했다. 이게 핵심 아닙니까? 검찰 개혁을 하겠다는 게. 그러니까 공수처장의 임명권에 대해서 누가 결정적인 권한을 쥐고 있느냐, 그리고 공수처에 대한 견제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공수처법의 핵심이죠. 자, 1996년도에 새정치국민회의가 발의한 공수처법은 공수처장을 대법원장이 추천하고 국회의 동의를 요하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임명은 국회의 동의를 거쳐서 대통령이 임명하겠죠. 이 국회의 동의 요건이라는 건 상당히 엄중한 요건입니다. 국회 동의라는 요건은 국회 본회의를 열어서 공수처장 임명 동의안을 표결 처리해서 거기서 가결돼야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게 하는 상당히 힘든 그런 요건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공수처장은 정기국회에서 국회에 보고 의무를 갖도록 해놨습니다. 물론 이 보고 의무도 수사 중이나 재판 중인 사항에 대한 제한 요건이 없습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공수처의 모든 활동은 수사나 재판에 관련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수사나 재판을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도 정기국회에서 공수처장을 불러서 보고받고, 그러니까 질문하고, 그리고 야단치고 견제할 수 있게 그렇게 해놨다는 거죠. 그리고 국회가 공수처장에 대해서 해임 요구까지 할 수 있는, 그렇게 되면은 해임되는 그런 조항을 갖춰놓고 있었습니다. 정리하면 1996년도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의 전신인 새정치국민회의는 철저하게 국회 내에서 통제하는 그 공수처 설치 법안을 발의를 했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근데 웃기는 게 야당일 때 이 발의했던 새정치국민회의의 공수처 법안이 여당이 된 당시 1998년 김대중 정부가 들어선 그 해에 12월에 이 공수처 설치 법안을 철회를 합니다. 상당히 웃기죠? 야당이 할 때는 공수처 설치해야 된다 그랬다가 집권하고 나서 그 해에 철회를 하는 1996년도 이 법안은 새정치국민회의 유재건 의원 등 80인이 공동 발의를 한 법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당론 발의라는 거죠. 당론 발의. 그렇다면 국회에서 법률안이 발의가 됐다가 국회의원이 철회를 하게 되면 지금 80인 전부가 동의를 해야 됩니다. 이때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쉽게 상상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공수처를 설치를 하게 되면 그 칼이 이제는 김대중 당시 정부를 겨누게 되니까 철회를 한 겁니다. 이 철회 후에 김대중 정부에서 어떠한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김대중 대통령 아들 그 삼형제가 돈을 받고 다 감방 갔다 오지 않습니까? 어떤 아들은 자신의 아파트 베란다에 현금 뭉치를 박스채 쌓아놓고 있었다 그러죠? 저 어이없지 않습니까? 다시 가겠습니다. 자, 1998년 그 공수처법이 철회된 후에 공수처법이 이제 다시 등장하는 게 언제냐면 2004년 11월입니다. 아시죠? 노무현 정부 시절 아니겠습니까? 이때 노무현 정부가 정부안으로 발의를 합니다. 이 공수처 설치법안을. 정확한 명칭은 공직부패수사처입니다. 자, 그 처장 임명을 어떻게 하고, 그리고 그 처장에 대한 어떠한 규제를 하고, 그 공수처에 대해서 어떤 견제를 하는 조항들이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보시죠. 정부 발의잖아요. 노무현 정부가 여당일 때 그 정부가 발의한 거잖아요. 자, 보십시오. 공수처장은 국가청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국가청렴위원장이 제청을 하고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웃기지 않습니까? 국가청렴위원회 정부위원회잖아요. 이거 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 아니에요. 위원들. 국가청렴위원장 당시 대통령이 임명했습니다. 자, 그리고 노무현 정부 때 처음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되었죠. 근데 이 청렴위원장이 제청을 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수처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은 해놨지만 아시다시피 인사청문회는 형식적인 거잖아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회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얼마나 많은 장관들을 임명을 했습니까? 형식적인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고, 그리고 중요한 건 1996년도에 민주당이 전신인 새정치국민회의가 당시 야당일 때 처음 발의했던 공수처 설치법과 달리 국회 동의 조항을 삭제합니다. 그리고 더 웃긴 건 국회 해임 요구 조항도 삭제를 합니다. 그리고 더 웃긴 건 국회 보고 의무 조항도 삭제합니다. 그러니까 국회가 공수처를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싸그리 삭제하는 거죠. 이래도 되는 겁니까? 그냥 대통령이 공수처장 임명하면 그 공수처를 가지고서 전횡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공수처가 어떠한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도 확보되지 않고 노무현 정부의 비밀 검찰이 그냥 돼버리는 거예요. 자, 이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전신인 당시 한나라당이 결사 반대를 했죠. 이 법안에 대해서. 이 법안에 대한 결사 반대 내용은 이 방송 끄트머리쯤에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쭉 이어서 가겠습니다. 2004년 11월에 정부안으로 발의됐던 노무현 정부의 공수처 설치 법안은 결국은 뜻을 이루지 못하죠. 그리고 한참 지난 이 공수처 설치 법안은 민주당이 2010년 4월에 다시 발의를 합니다. 자, 2010년도면은 18대 국회 시절이고 이명박 정부 시절입니다. 이때 민주당은 다시 야당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야당도 18대 총선에서 괴멸적인 패배를 당했기 때문에 그때 의석수가 81석을 가지고 18대 국회를 시작했었죠. 100석도 되지 않는 그런 힘이 크지 않은 야당이었습니다. 당시 공수처 설치 법안을 2010년도에 민주당이 발의할 때 이 대표 발의원이 양승조 의원이었습니다. 지금은 충남지사를 하는 분이죠. 2010년도 양승조 의원의 대표 발의 민주당의 공수처 설치 법안의 내용은 대법원장의 추천을 해서 공수처장을 대법원장이 추천하고 국회의 동의를 거쳐서 대통령이 임명하게 합니다. 다시 되돌아갔죠? 1996년도 야당 당시에 새정치국민회의의 공수처 설치 법안으로 되돌아간 겁니다. 웃기지 않습니까, 이것도? 국회 동의를 거치게 국회 본회의에서 공수처장 임명 동의안을 처리하는 엄중한 절차를 거치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2004년에 사라졌던 국회 해임 요구 권한, 이거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국회에 출석하고 보고하고 답변하는 의무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때에도 재판 중이거나 수사 중인 사건 모두 국회로 불려 올려가지고 보고받고 답변받게 할 수 있었던 거죠, 국회가. 이거 얼마나 어이가 없습니까? 이것만 봐도 이건 코미디죠, 이거는. 저 또 보겠습니다. 이 지금 2010년도 민주당이 야당일 때 발의했던 양승조 의원의 대표 발의 공수처 설치 법안, 민주당 법안을 발의할 당시에 원내대표가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강래 현 도로공사 사장이죠. 얼마 전에 언론에서 작게 다뤘던 내용 있지 않습니까?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 일가에 공사를 몰아줬다는 부패 의혹이 제기가 됐었죠. 이 양반이 지금 뭐 검찰 수사를 받아야 되죠. 근데 이 양반이 그때 당시 원내대표였다라는 거죠, 민주당. 이 양승조 민주당 의원의 공수처 설치 법안이 발의했던 2010년도에 거의 유사한 법안들이 민주당 김동철 의원, 그리고 당시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도 발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내용이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서 19대 국회가 들어와서 2012년 7월에 이 양승조 의원이 또 공수처 설치 법안을 발의를 합니다. 아시겠지만 2012년 7월도 민주당이 야당이었죠. 이 19대 때 발의된 양승조 의원의 공수처 설치 법안은 18대 때 발의했던 자신의 법안과 내용이 같습니다. 물론 처장은 대법원장이 추천하고 국회가 동의를 해야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게 해놨고, 국회 출석 답변 보고 의무, 국회 해임 요구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결국은 2012년 양승조 의원의 공수처 설치 법안은 18대 국회 때 자신이 발의했던 법안을 그냥 재활용하는 차원이었다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이제 20대 국회에서 발의했던 공수처 법안을 살펴보시죠. 20대 국회는 드디어 민주당이 의회 권력을 장악하는
한 시기입니다. 처음 전반기에 선출된 국회의장이 정세균 의원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민주당이 20대 때 발의한 공수처 설치 법안은 좀 달라지겠죠? 자, 보시죠. 20대 들어와서 공수처 법안을 처음 발의한 민주당 의원은 박범계 의원입니다. 박범계 의원을 포함한 71명의 의원들이 공동 발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박범계 의원의 20대 공수처 설치 법안이 민주당의 당론 발의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이 민주당 박범계 의원의 2016년 8월에 발의한 공수처 설치 법안의 처장 임명은 국회가 주도하는 추천위원회를 통해서 이 처장을 추천하게 만듭니다. 조금 달라졌죠? 대법원장이 추천하게 했던 것과 다르잖아요. 왜 국회가 주도하는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게 했을까요? 당연히 민주당이 이제 의회 권력을 장악했기 때문입니다. 또 법이 이렇게 자기들 이익에 맞게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이 공수처장을 임명하는데 그냥 단순한 인사청문회만 거치게 합니다. 이 국회 인사추천위원회를 국회가 주도하에 열어서 공수처장을 추천을 하기 때문에 굳이 국회 동의 요건은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인사청문회만 거치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국회 출석, 보고, 답변 의무가 다시 규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재판 중이거나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국회가 요구하면 와서 보고하고 답변하고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20대 국회 2016년 12월 경에 양승조 의원이 또다시 공수처 법안을 발의를 합니다. 양승조 의원이 세 번째 발의하는 거죠. 18대 국회, 19대 국회, 그리고 20대 국회에서 또 발의를 합니다. 이 시점을 잘 보셔야 되는데 이 시점은 2016년 12월입니다. 이 2016년 12월이면 기억나시죠? 박근혜 대통령 탄핵 논의가 국회에서 있는 시점 아닙니까? 근데 자세히 보시면 박근혜 대통령 국회 탄핵 발의는 2016년 12월 9일 날 끝나죠.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헌법재판소로 넘어간 상태, 그리고 이때 당시 광화문을 선동의 물결로 뒤덮었던 촛불 선동이 극에 달했을 때 아니겠습니까? 이때 양승조 의원이 세 번째 자신의 공수처 설치 법안을 발의를 합니다. 내용이 또 많이 달라졌겠죠? 한번 보시죠. 이 공수처장은 단순히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대통령이 임명하게 합니다. 국회 동의 요건이 사라졌습니다. 양승조 의원이 18대, 19대 자신의 법안에 넣어놨던 국회 동의 요건이 사라진 겁니다. 그냥 형식적인 국회 인사청문회만 거치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국회 처장의 해임 요건도 삭제가 됐습니다. 양승조 의원이 18대 때, 19대 때 발의했던 법안과 다릅니다. 자,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2018년 11월,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이 출범한 이후죠. 이 시점이 언제냐면 국회에서 민주당하고 민주당 2중대, 3중대들이 검찰 개혁을 위한 공수처 설치 법안을 강행하려는 분위기가 감지됐던 시점입니다. 이때 국회 법사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송기현 의원이 공수처 설치 법안을 대표 발의합니다. 근데 이 송기현 의원의 공수처 설치 법안 중에 처장 임명 조항이 정말 웃깁니다. 뭐가 복잡해서 처음에는 이게 뭐지? 이러지만 곱씹어 보면 진짜 웃겨요. 이 송기현 법안에, 공수처 설치 법안에 공수처장은 국회에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꾸리게 합니다.
그러니까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꾸려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2명의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을 합니다. 대통령에게.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2명의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을 하고 다시 이 추천된 2명에 대해서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서 1명으로 추리게 합니다. 그 추린 거에 대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근데 여기 국회의장은 뭐 아시겠지만 각 교섭단체 대표라는 건 각 당의 원내대표를 말하는 거죠. 근데 이 웃기는 지점이 여기인데 만약에 각 교섭단체 원내대표와 국회의장이 이 2명의 추천된 공수처장 후보를 1명으로 추리는데 합의가 안 되면은 그냥 국회의장이 그 2명의 후보자를 대통령이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 1명을 선택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근데 시청자 여러분, 자유한국당이 만약에 끝까지 공수처장 그 2명을 1명으로 추리는데 합의를 안 해주면 그냥 국회의장이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거 아니에요. 국회의장은 민주당 출신이 하고 있는 거고. 이런 식의 정말 속이 뻔히 보이는 이 공수처장을 자신들의 손아귀에 쥐려는 정치적 중립, 직무상 독립은 개나 주는 그런 공수처 법안을 2018년 11월에 민주당이 발의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송기현 공수처장 법안은 국회 해임 요구 조항 당연히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핵심적인 게 지금까지 공수처 설치 법안을 민주당과 민주당 전신이 발의해왔던 역사에서 보면 공수처장을 국회에 출석시켜서 답변 보고 의무를 강제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는 수사 중인 사안이나 재판 중인 사항은 국회가 불러올 수 없게 혹은 불러와도 이거에 대해서 질문할 수 없게 그렇게 강제 조항이 들어가게 됩니다. 처음으로. 그러니까 공수처장을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사람을 선택을 하고 그리고 국회가 견제할 수 있는 권한을 다 삭제해버린 거죠. 야당일 때랑 정말 다르지 않습니까? 법안 내용들이? 그러니까 국회에 그리고 야당의 공수처장에 대한 통제권을 공수처에 대한 통제권을 완벽히 무력화시키는 법안이죠. 자, 이제 드디어 마지막으로 백혜련 안이 등장합니다. 2019년 4월 26일 날 그 공수처 설치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그 야합 과정에서 민주당 당론 법안으로 백혜련 공수처 설치 법안이 발의가 되죠. 시점이 2019년 4월 26일. 패스트트랙 폭거가 있었던 그 시점입니다. 이 백혜련 안을 보시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2명이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 중에 1명을 지명한 후에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게 합니다. 근데 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국회에서 구성이 되는데 이게 웃깁니다. 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7인으로 구성되는데 당연직 위원은 법무부 장관, 대법원 행정처장, 그리고 대한변협회장입니다. 이 당연직 3명 중에 2명은 문재인 정부 사람이라고 봐야죠. 그리고 나머지 4명 중에 2명은 대통령이 소속되었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한 2명입니다. 이거 풀어서 설명하면 민주당이 2명 추천하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머지 2명은 나머지 교섭단체가 2명을 추천하게 됩니다. 이건 뭐냐면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 2중대, 3중대가 교섭단체를 다시 구성하게 되면은 자유한국당이랑
나눠서 2명을 추천하게 이렇게 만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에는 7명의 추천위원 중에 자유한국당 몫은 많아야 1명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이 추천위원회가 후보자를 추천하는 의결 과정에서 그 다수결은 가중다수결 형식을 취하는 트릭을 씁니다. 이게 5분의 4 이상의 다수결 요건을 취하죠. 그렇지만 보시면 지금 자유한국당 빼고는 나머지 6명, 그러니까 7분의 6이 찬성을 해버리면 자유한국당이 반대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당연직 의원 중 대한변협 회장이 정부의 편을 들겠습니까? 야당의 편을 들겠습니까? 이게 완전 속임수예요, 이거는. 그리고 당연히 이 백혜련 안에는 처장을 임명할 때 국회 동의 요건 없습니다. 그냥 인사청문회만 거쳐서 임명하게 합니다. 그 허울뿐인 인사청문회. 그리고 당연히 수사나 재판 중인 사건은 국회에서 공수처장을 불러서 출석하게 해서 답변받고 보고받지를 못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백혜련안은 사기적인 공수처 설치 법안입니다. 매우 복잡하게 공수처장 추천 과정을 만들었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이 좌파가 공수처장을 추천하게 만드는 그런 어이없는 그런 조항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끝으로 아까 2번째로 설명드렸던 2004년 11월에 노무현 정부 당시에 정부안으로 만들어졌던 그 공수처 설치법, 그때 당시 그게 정부 발의 법안이기 때문에 그 11월 발의 전에 수개월 전부터 국회 내에서 특히 그때 당시에 한나라당이 엄청난 반대를 했습니다. 그 결과물이 뭐냐 하면 한나라당의 고위공직자 비리 조사처 신설 추진계획 백지화 촉구 결의안입니다. 이 한나라당 당시 김성조 의원 등 30인이 공동 발의를 합니다. 이 시점은 2004년 8월 13일입니다. 근데 이 백지화 촉구 결의안의 주문을 보면 그 내용이 절절합니다. 그리고 지금 자유한국당이 공수처 설치를 반대하는 그 논리, 그 주장들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헌법 위반이다. 그리고 제2의 사직동팀의 부활 아니냐. 그리고 옥상옥의 기관이다. 권력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한 기만적 행위다.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일부 좌파 언론과 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이 예전에 2004년 총선 때 공수처 설치를 공약집에 넣지 않았느냐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근데 그거 팩트냐? 반은 팩트고 반은 팩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2004년 그 4월에 있었던 총선은 노무현 대통령 탄핵이 진행 중이던 그 사이에 있었던 총선입니다. 그때 당시 한나라당이 50석을 건지느냐 70석을 건지느냐 그 정도의 괴멸적 상황에 내몰리던 그런 형국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한나라당이 뭔들 공약집에 안 넣었겠습니까? 그거는 그때 당의 의사라고 보기가 어려울 정도의 그 급박한 상황이었다고 보고요. 그로부터 몇 달 후에 한나라당이 공수처 설치 철회 촉구안을 발의를 한 게 그게 그 당시 17대 국회에서 한나라당의 의사라고 봐야 되죠. 지금까지 민주당의 그리고 민주당 전신들의 20년이 넘는 공수처 설치법을 가지고 한 기만적 행태에 대해서 살펴보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종을 울리나? 그 누구는 국민도 그리고 대한민국도 아닙니다. 이 공수처 설치 법안은
민주당 좌파 집권 세력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이 법이 통과되어서는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가 없어지고 삼권 분립은 해체될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